자, 그런데 자 이어서 할 건데, 자 저는 이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쓰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 압축 해제 끝. 쿼리 스트링 여기서부터죠. 지우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지금 요건 필요 없어요. 코드를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뭐라고 할 거냐면, 자 쿼리 스트링이 이런 식으로 있대요. 그 다음에 쿼리 스트링이 하나 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는 쿼리 스트링 1, 그 다음에 얘는 쿼리 스트링 2, 아이디는 3번 아까 했던 것처럼 김유리, 뭐 나이는 23살, 이메일은 없구다. 이메일 이따 할까요? 이메일은 그냥 테스트라고 할게요. 이그잼이라 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쿼리 스트링 1, 2가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뭘 해볼 거냐면, 자 함수를 만든다 했죠. get params,라는 함수를 만들고 이 녀석한테 쿼리 스트링만 넘기는 거예요. 자, 이건 마치 뭐 넘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거 그대로 넘긴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걸 변수를 이용해서 넘기는 게 좀 더 좋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쿼리 스트링 2만 넘기는 거예요. 근데 얘가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는 그냥 데이터를 주는 게 아니라 뭘 줘야 되냐면 params, 그러니까 파람스에 맞는, 그러니까 맵 형태의 데이터를 우리한테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람스 1, 파람스 2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요리해서 먹기 싫으니까 누구를 고용한다? 나 대신에 요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한다고요.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녀석이, 우리가 코드가 요 코드 있죠. 요 코드 지금 쓴 게 요 코드인데, 요 코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 녀석이 그걸 파악을 해서 요 해당 선분을 파악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준다라는 거예요. 자, 나한테 지금 뭐가 있다? 쿼리 스트링이 있습니다. 그러면 쿼리 스트링을 다 쪼갠 다음에 사용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고 싶은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면 내가 직접 요리를 해서 먹어도 되지만, 근데 내가 직접 요리를 해서 먹으면 귀찮다라는 거죠. 그렇죠? 귀찮고 계속 일이 쌓이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코드의 길이가 길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만약에 나 대신에 요리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먹고 싶은 요리를 그 사람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 대신에 요리를 해서 그 음식을 갖다 준다, 갖다 주지 않는다? 갖다 주겠죠. 그쵸? 자, 여러분들이 자판기에다가 동전을 넣었어요. 동전을 넣은 다음에 음료수 그러면 당연히 그 음료수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 원리를 아는 분 계신가요? 자, 원리 아는 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 원리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실무에서는 이렇게 코드를 사용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맵을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원리를 깊게 파악해가지고 이게 저렇다 저게 저렇다 라고 이해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사용 방법만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돼요. 사용 방법만 익히시면 되는데, 자 여튼간에, 자 지금 요런 식으로 썼을 때 우리가 함수를 쓸 때 함수를 사용하는 제한이라는 게 존재하나요? 아니죠. 함수는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놓으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 함수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좀 고생스럽긴 하지만 함수를 잘 만들어 놓고 그 함수한테 어떤 일을 시키게 되면 그 일을, 그 쿼리 스트링을 적절하게 성분을 분석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형태로 반환시켜 준다. 그러면 그걸 처리하게끔 만들어 줄 건데, 자 그러면 이 녀석은 누구한테밖에 접근이 못 돼요? 자, 지금 얘 앞에 뭐가 생략된 거냐면 메인에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메인 같은 경우는 어차피 클래스이기 때문에 얘를 생략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만 만들게 되면 이거를 어디다 만드냐면 이 녀석이 이거 임포트 아닙니다. 하게 되면 메인 안에 getParams라는 걸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메인 안에다가 파람스를 만들지 않을 거고, 어떻게 만들 거냐면, 자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원하는 요 일을 처리할 수 있는 util이라는 클래스를 따로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static getParams를 이렇게 주는 거죠. static void, 아직 리턴 타입은 잘 몰라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스태틱으로 썼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얘를 객체화하지 않고 유틸이라는 걸 객체화하지 않고 메서드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죠. 그 다음에 자, 지금 만약에 요 녀석이 반환돼야 되는 데이터가 int라고 한다면 이 녀석도 함수 타입이 뭐여야 돼요? int여야겠죠. 근데 지금 요렇게 썼다라는 거는 얘가 반환돼야 되는 타입이 뭐라는 거예요? 맵 형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맵 형태도 어떤 타입? 맵 스트링이라는 요 타입의 맵의 형태를 리턴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void 대신에 뭐 써준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외우고 그 다음에 여긴 뭐 들어오면 돼요? 자, 지금 쿼리 스트링을 넘기고 있으니까 저는 여기다가 스트링 쿼리 str이라고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쓰면 돼요? 자, 맵 스트링 그 다음에 파람스라고 하겠습니다. 파람스 new 해시메 이렇게. 그 다음에 못해도 그냥 파람스라도 리턴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리턴하고 나서 요 파람스 1과 2를 출력하면 뭐가 나올까요? 자,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파람스 1, 파람스 2. 자, 실행해보면 코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비어있죠? 왜냐면 아직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안 나오는 게 정상인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제가 이거를 오류를 기반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이런 식으로 util은 있어요. 근데 util은 있는데 이런 메서드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행하면 cannot find symbol, 너 찾을 수 없다. 뭐? getParams 걸 못 찾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getParams라는 걸 보통 함수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실행해보면 뭐라고 해요? 자, 뭐 no arguments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no arguments라는 건 너 인자값 넘겼는데 매개 변수로 못 받고 있으니까 넘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쿼리 str. 자, 또 실행해보면 non-static이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녀석이 util 안에서 getParams, 그러니까 너 객체화하지 않고도 요 메서드를 사용하려면 해당 메서드는 뭐가 돼야 된다? 스태틱 메서드가 돼야 된다. 자, 그럼 실행해보면 자, 일단 스태틱과 관련된 메서드는 살아있지만 뭐예요? 타입이 불일치한다는 거죠. 네가 넘겨주는 타입이 void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싫어해. 그러니까 얘가 좋아하려면 너는 요런 형태의 타입을 리턴해줘야 돼. 그럼 이거 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실행해보면 이건 뭐라고 해요? missing return statement 뭐예요? 너 리턴하기로 약속했는데 리턴했다 안 했다? 안 했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못해도 그냥 리턴 널이라도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급한 불이라도 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당연히 널한테 일 시키면 널 포인터 있으시 나오는데, 자, 일단 요건 무시하세요. 그럼 널 나왔다라는 거는 이 코드가 정상적으로 지금 뭐다? 실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의도대로 이 녀석이 실행되게끔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여기다가 뭘 쓴다? 맵 스트링 그 다음에 파람스라고 쓰시고 new 해시맵. 자, 얘는 여기다 파람스 이렇게 실행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나온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쿼리 스트링을 얘가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바로 분석해주는 코드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어떻게 써주면 돼요? 여기다가 바로 이제 이렇게 써도 되는데, 여기다가 써도 되는 1로 돼 있네요. 이거 1로 돼 있는 거 다 바꿀게요. 쿼리 스트링이니까 이거는 쿼리 str 이렇게 써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녀석이 압축 해제까지 해서 요걸 맵 형태로 변환을 해가지고 리턴해 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실행해보면 뭐라고 해요? 자, 보이죠?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요 메인의 코드가 어때요? 아까는 쿼리 스트링이 추가될 때마다 파싱하는 로직이 또 추가되기 때문에 코드의 길이가 어떻게 됐다? 굉장히 길어졌다 했죠. 그죠? 길어지고 중복도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작동을 했다면, 자,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요렇게만 만들어 놓고 util getParams라는 녀석한테 그냥 내가 원하는 이 쿼리 스트링에 대한 문자열만 넘겨주면 이 녀석이 그걸 가공해가지고 우리한테 사용하기 쉽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앞에 했던 거에 앞에 복붙으로 처리했던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지금 util이라는 걸 도입해가지고 처리한 게 좋은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좋은 코드라는 거예요. 자, 내가 원리는 모르겠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원리는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아, util 개파람스에 내가 요구사항 넘기면 정리를 해가지고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넘겨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판기나 프린터기의 내부 원리까지 알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함수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만 그냥 사용법만 익히시면 되는데, 자, 이게 실제로 util이라는 거는 실무에서 사용하는 코드기도 합니다. util이라는 걸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쓰게 되면 아까 여러분들이 메인 함수 내에서 직접 내가 요리를 해서 먹다 보니까 코드가 길어지고 번거롭고 귀찮았지만,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녀석한테 맡겼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이것만 넘기면 이 녀석이 내가 사용하기 쉽게 처리를 해서 넘겨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util을 도입한 이유고, 이렇게 쓰게 되면 코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